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문구죠. 자영업하는 사람들 사무실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구약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욥 친구가 욥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게 너 죄 회개하고 그러면은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그래도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면서 약간 비난, 조롱, 비꼬는 이야기인데, 그 문맥에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것만 딱 떼다가 실제로는 어떤 사업이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번성하리라, 또는 어떤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작게, 그러나 그 나중은, 끝은 창대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에서 사무실에서 많이 쓰고, 또 새해가 시작할 때도 많이 쓰는데, 자 이제 작심삼일 지났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이 창대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처음부터 창대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종일관 창대하게 살 수 없는가? 인생 마라톤에서. 그런데 인생 마라톤은 뭐 60km면 60km, 아니면 100년이면 100년 계속해서 달리는 겁니다. 한 해 한 해 구분되지 않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지 않고 원점이 아니라 우리는 출발하는 그 시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준비 상태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릅니다. 작년 얘기로 하자면은 KB 그 금융에서 조사해 보니까 0.92%,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사람이 금융자산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 해 안에서 떼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금융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길래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1억도 안 가진 사람이, 금융자산 1억도 없는 사람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한 해 동안에 따라잡는 거 거의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나이까지 들었다면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1분위에서 최상위가 5분위죠. 5분위로 급등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20대, 30대 이야기고, 50대, 60대들은 1년 사이 변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작년까지 잘 달리지 못한 사람, 작년까지 가난한 사람은 올해 잘 달리고 부자 되기 힘듭니다. 인생은 마라톤인데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렇지만 시작을 창대하게 하지 않으면 더 힘듭니다. 이 한 해를 보내는 게. 그리고 한 해 끝에 보면은, 섣달 금음날 바라보면은 올해는 더 처졌구나, 저 친구들한테, 앞서가는 친구들한테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은 해야 됩니다. 시작. 그런데 시작하는 것 힘듭니다. 시작도 안 하고 성과 나올 수 없으니까 시작은 해야 창대할 수 있고 뭐 중간 갈 수 있고 그럽니다. 잘 시작해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도 잘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그 챔피언이 있었죠. 권투, 프로복싱.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다 갖고 있다. 언제까지? 턱 밑에 한 방을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링에 올라가면 나도 한 방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있는 이 한 방으로 필살기로 나도 챔피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링에 오르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대가 마이크 타이슨인데 그 링에 오른다? 한 방 먹고 그대로 황천으로 가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꿈은 있어요. 계획은 있어요. 그렇지만 실천해보면, 링에 올라가 보면 겁먹어서 도망가고, 그 실천 착수도 안 한 계획, 그건 휴지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본래 그런 거예요. 꿈꾸던 거하고 다르니까 교정하면서 계속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작도 안 하면 성과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시작은 해야 됩니다.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하고, 지식이나 구호보다도 행동이 중요하고, 심리나 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실행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해서 실행해야 돼요. 3일 만에 포기하면, 작심삼일하면 그만큼 뭐 성과는 있겠죠. 그러나 실패에, 좌절에, 열등감에 휩싸이기가 더 쉽죠. 나를 이기고 남을 이겨야 하니까 계획을 실천해서 창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여간 그래도 시작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망해야 돼요. 자, 계획을 했죠. 목표가 있었죠. 꿈이 있었죠. 그 꿈을 열망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원을 하면서 1월 달에서 3월까지 학생들 많이 옵니다. 12월부터 뭐 방학하자마자 옵니다. 그러나 지속하는 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5월쯤 해가지고 중간고사 보면은 그때 결과 안 좋으면은 낙오하는 사람 꽤 나옵니다. 여름 덥고 공부하기 힘들면 낙오하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공부 6년은 어찌 보면 1년에 따라잡을 수 있지만 중학교까지 쌓이면 9년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놀았는데 그 9년 공부를 1년에 따라잡는 건 초등학교 1년에 보충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12년입니다. 유치원까지 더하면 한 15년 안팎인데 그 공부를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지고 정신 차린다고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힘듭니다. 그처럼 나이 먹어서 열망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1년으로 자기를 바꾸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열망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열망이 있어야 유혹, 친구가 야, 한잔 어때? 야, 담배? 비만? 오늘만 참으면 돼. 그리고 내일부터. 자, 그렇게 유혹할 때, 고난이 있을 때, 아니면 실패했을 때 다시 재기하기 힘듭니다. 열망이 그것을 압도해야 되거든요. 열망만큼 우리는 유혹이나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열망만큼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7.8기 할 수 있습니다. 열망이 얼마나 세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어떤 열망, 결핍 열망, 성취 열망, 창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 열망, 이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가, 뜨거운 희망인가에 따라서 성취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없고 그럽니다. 남들 하는 다 1월에 시작하고, 남들 하는 다 설세고하고, 남들 시작하는 전부 새학기, 새학년에 새 마음 먹는데 그때 하고, 그보다는 어찌 보면 미리 해야 돼. 더 준비한 사람이 더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 중학교에서 3학년 딱 하면서 고등학교 바뀔 때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 아니면 대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중학교 3학년 때만 잘 반성해도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망을 가지고 늦지 않은 때, 제때, 적기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 시작도 제때 해야 되고, 준비해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열망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열망을 품고 해야 됩니다. 청년은 벼락부자 될 수 있지만 노인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습관에 젖어 살기 때문에 작년에 잘못 산 사람은 올해도 잘못 살 확률이 노인일수록 높고, 젊은 사람은 정말 인생을 몇 달 사이에, 몇 년 사이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 넘은 사람은 뭐 그대로 갑니다. 습관대로 가는 건데 10년 가도 별로 안 변합니다. 10중 8구가.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이게 성과를 내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망도 지속하게 만들지만 성공 체험을 해야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과 나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일일수록 성과 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성공합니까? 대개는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수도 있죠. 계단식으로. 이거는 대개는 난이도가 낮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딱딱 올라가는 것이죠.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횡보하다가. 아니, 독서 1년에 한 권도 안 하던 사람이
1년에 뭐 10권 읽는다고 해서 그 독서 수준이 쫙 올라가면서 실행력이 생기면서 성공에 다가가고 금방 버핏을 따라잡고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행보하는 기간이 깁니다. 이렇게 난 안 될까? 아니, 이렇게 내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전문가들은 정말 횡보하는 기간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정말 수직 상승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경쟁 점을, 그 다음 계단식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 위에서 횡보하는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그 다음에 하강하는 수도 있습니다. 횡보하다가 점층하는 거. 이게 되게 보통 난이도로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 전문가들이나 이거 재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수한 사람들이 해내는 일입니다. 주식 같은 건 어때요? 막 급등 나가죠. 급등 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상승하면 괜찮죠. 우상향하면 괜찮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급등 나가는 일도 있고 그러죠. 성과 내는 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하다 좀 횡보하다가 내려오든 횡보하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어디 또 한계가 있죠. 이렇게 하다가 급등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기 상향식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올라가다 내려오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성과가 이렇게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우상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사람도 있죠. 성과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성과가 항상 잘 나오는 것만 있습니까? 잘못 나오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창대하기는 60대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저도 60대 후반 되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가 이제 뭐 1, 2년밖에 안 남은 그때가 되니까 야, 이제는 확실히 체력도 그렇고 기억력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회복력도 그렇고 이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이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조그마한 감기 하나만 걸려도 감기 들어오는 것도 조심스럽고 감기 나가는 것도 옛날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신체만 그렇겠습니까? 심리 기능만 그렇겠습니까? 두뇌 활동, 뇌력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기능이 이제 나이 들수록 그래서 인생도 전성기가 있는 것이고 물론 지식근로 같은 것은 이길려 총장 50대 아니 90대 중반 워런 버핏 90대 중반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일을 하고 그런 그 인문학적 사고를 하면서 100세를 넘긴 105세를 넘긴 이 김영석 교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는 신체력이 떨어지면 역시 지력도 떨어지고 그런 게 보통 사람의 삶이죠.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건강을 100세 넘도록 유지하고 지력, 두뇌력, 뇌력을 그렇게 유지하겠습니까? 존경에 맞지 않죠, 정말 그런 사람은. 그러나 그처럼 실종일관 어릴 때부터 창대한 사람은 극히 드물죠. 김영석 같은 교수 100세 넘겨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지적 활동을 그렇게 100세 넘도록 왕성하게 해서 세계 최고의 최고령 작가 저자로 기네스북에 등록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없죠. 잘. 그러나 그 자세를 닮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시종일관 창대하게 사는 길이고 작심 3이라면 안 되죠. 작심 3년, 작심 30년, 작심 평생 그런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